사암신법은 거금 450여 년 전에 사암도인 황인학 선생이 발명하셨습니다. 사암 선생께서는 사암도인 친구 요결에만 사암신법을 수록하셨고 그 원리와 임상편을 이 책에만 수록하셨습니다. 사암 선생의 유일한 저서 사암도인 친구 요결, 이 책은 제1장 중품문서부터 저 밑에 42장 700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42개 챕터로 임상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임상편 중에서 저 밑에 42장 700문서부터 거꾸로 공부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 얼마만큼 공부했나, 그거 먼저 보시고 계속 이어드립니다. 요결 제42장부터 제2장까지 공부했어요. 마스터 하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순서상 첫 장이지만 공부해온 순서로 보면 마지막 장, 제1장 중풍문. 먼저 중풍이란 무엇인가? 먼저 중풍의 한자풀이부터 해보겠습니다. 중풍의 중자는요, 명중, 즉 관욕을 맞췄다, 누구를 때렸다, 매를 맞았다 등등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영문 표기로 뇌졸중하게 되면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트로크는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명사 공을 치는 타법, 타격, 명사 치기, 때리기, 치다, 맞다, 때리다, 중풍의 중자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중풍의 풍자는 두 가지 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바람, 찬바람을 맞고 입이 삐뚤어졌다. 찬바람 쐬고 쪽바람 맞고 입이 삐뚤어질 수 있잖아요. 그건 바람 때문이죠. 문자 그대로의 바람풍, 그리고 관욕을 맞추는 화살의 의미, 화살과 같이 몸이라는 관욕을 때린 병원성 병원체, 병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때 쓰던 병을 일으키는 기운을 대신 풍이라 했다. 예를 들어서 풍사, 풍열, 풍기, 여기에 풍사, 풍열, 풍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바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광의적으로는 바람, 그리고 병원성 병원체. 중자는 맞았다, 때렸다. 미국 NIH에서 중풍 영문명으로는 뇌졸중, 즉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그 스트로크의 정의 뇌졸중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이투스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타격을 의미한다. The word stroke, 뇌졸중이에요. 스트로크는 라틴어 이투스에서 유래됐는데 타격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대요. 네이버 영어사전에서 blow,
동사 입으로 불다, 풍선을 불다. 동사 바람이 불다. 그리고 명사 손, 무기 등으로 세게 때렸다, 강타했다. 그러니까 동의학에서 말한 중풍의 의미와 서의학에서 뇌졸중으로 쓰는 스트로크가 같은 의미예요. 민족의학신문의 고운 칼럼. 서로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본 것이다. 그리고 브라브라브라 칼럼이 이어진 다음에 마지막 단락. 당종해, 유견래, 운철초, 염우원 선생들과 함께 중의 과학화 운동을 20세기 초에 앞장서셨던 분들 중에 좌장, 그 좌장 당종해 선생은 이러한 관점을 요약해서 말해 주었다. 근세 서의학의 이론은 좋기 내경을 증명해주며 실전된 내경의 오의를 발견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서의를 공격하지 말고 빌려서 원문의 뜻을 밝혀야 한다. 알고 보니까 동의학에서 말한 중풍의 의미와 서의학에서 말한 뇌졸중, 스트로크의 의미가 같아요. 동서가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의학에서 보는 중풍의 원인과 서의학에서 보는 중풍의 원인이 같기 때문에 동서의학을 비교하면서 공부해야만 요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중풍문. 중풍, 동의학적 중풍을 요약해드리면 무엇인가가 몸을 때려서, 물론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지만 구안괴사, 안면마비, 언어장애, 반신불수 등의 장애가 무엇인가가 몸을 때려서 생긴 병이다. 서의학에선 스트로크, 이것은 뇌로 이어지는 동맥과 뇌 내부의 동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다. 스트로크는 뇌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혈관이 혈전에 의해 막히거나 터질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동의학에선 무엇인가가 몸을 때렸어. 그 몸엔 뇌도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내부 장기, 그리고 우리 몸의 여러 기관과 조직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곳에 무엇인가가 타격을 입혔어. 그로 인해서 삐뚤어지거나 반신불수가 오는 것, 서의학에서는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 두 가지 원인이 있어 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동의학적 중풍은 문자 그대로 쪽바람 맞아서 추위에 노출되어서 장부의 병증, 오로칠증 등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동의학은 중풍, 즉 오늘날의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이 뇌경색이라는 것은 그것까지는 몰랐어. 동의학의 모든 고전에 뇌혈관이 터졌거나 막혀서 생겼다, 그것을 중풍이라 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것은 몰랐어. 서의학에선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허혈성 뇌졸중, 그리고 뇌 속에 혈관이 터졌어. 그래서 생긴 뇌경색, 그것은 출혈성 뇌졸중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져서 구안괴사, 반신불수, 언어장애 따위의 후유증을 남기는 병으로서의 중풍은 서의학에서 말하는 뇌졸중 외에 다양한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의학은 보다 광의적으로 논하고 있어요. 요결은 그런 것까지 포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결에서 말하고 있는 중풍의 여러 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서의학을 비교하면서 공부해야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중풍의 제응의, 중풍, 명사, 한의, 여기 한의라고 말한 건 한의학적 용어다. 즉 중풍은 한의학적 용어. 뇌혈관의 장애로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져서 구안괴사, 반신불수, 언어장애 따위의 후유증을 남기는 병, 다른 말로 중풍병, 중풍증이라 한다. 졸중풍, 명사, 역시 한의학적 용어예요. 졸중풍은 뇌중풍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 다른 말로 격부증, 졸중, 폭부라고도 한다. 그러면 뇌중풍은 명사, 의학, 여기 의학이라고 표현된 것은 서의학적 용어를 말하고요, 한의라고 쓴 것은 한의학적 용어다. 그러니까 뇌중풍은 한의학적 용어가 아니고 서의학적 용어로서 뇌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발의 마비, 언어장애, 호흡곤란 따위를 일으키는 증상, 뇌동맥이 막히거나 갑자기 터져 출혈한 혈액이 굳어져
혈관을 막고 주의신경을 압박하여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다른 말로 뇌졸중이라고 한다. 그런데요, 보세요. 동의학에서 중풍하게 되면 그냥 문자가 되라 바람 맞아서 생길 수도 있고 장부 병증에 의해서도 생기고 또 풍열, 풍사, 풍기가 발동해서 생기기도 한다. 알지 못하던 때는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날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오늘날은 TKM, Traditional Korean Medicine, 그리고 TC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등 일본 메디신도 마찬가지로 중풍은 뇌졸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격부증, 졸중, 폭부. 먼저 격부증은 달리 부격, 피격이라고도 일컫는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지는 증, 풍사를 받아서 생긴다. 한약대사전. 그리고 졸중, 중풍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 중풍, 졸중 또는 졸중풍이라고도 한다. 중풍은 갑자기 혼부, 즉 갑자기 혼미하여 쓰러지는 것, 인사불성 등의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붙여진 병명이다. 한국 전통지식 보틀. 그리고 폭부, 갑자기 정신이 아찔해서 넘어지는 것을 말한다. 흔히 중풍이나 유중풍, 전간 등에서 볼 수 있다. 한약대사전. 여기에 유중풍, 달리 유중이라고도 한다. 중풍과 비슷한 병증, 정신을 잃고 갑자기 넘어지는 것은 중풍과 같으나 입과 눈이 틀어지거나 반신을 쓰지 못하는 것과 같은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다. 또한 중풍은 흔히 심화나 간화가 성하는 것과 담이나 습으로 내풍이 동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되지만 유중풍은 화, 서, 기, 습 등의 사기가 침입하여 생기는 수가 많다. 유중풍은 무엇인가로부터 맞긴 맞았는데 입이 살짝 삐뚤어지다가 도로 치료하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저절로 돌아와. 또는 예전에는요, 풍 맞으면 어디로 갔습니까? 옛날엔 무조건 한의원 갔지, 또는 한약방 가서 침 맞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한의 전문의들도 풍 맞아서 뇌일혈로 쓰러지면 구급차 불러서 서희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이 유중이라는 것은 치료하지 않아도 또는 침 맞으면 후유증이 생기지 않는 병, 저절로 낫기도 해요. 이것은요, 서의학적 병명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요결에 수록되어 있어요. 이와 비슷한 증기. 이것도 공부할 거예요. 뇌졸중,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뇌졸중이라는 표현은 서의학 용어인데 뇌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손발의 마비, 언어장애, 호흡곤란 따위를 일으키는 증상, 뇌동맥이 막히거나 갑자기 터져 출혈한 혈액이 굳어져 혈관을 막고 주의신경을 압박하여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신경 증상, 이것은요, 뇌졸중 외에도 다양한 병증이 발생해요. 일과성 허혈성 발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림 보세요. 벨마비는 주로 안면장애로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패럴리지스, 이것은 편마비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뇌졸중으로도 생기지만 여기에서 벨팔시나 패럴리지스라고 말한 그 자체의 병증은 뇌졸중과 상관없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장부의 병증 때문에도 생겨요. 동의학이 정확히 보긴 본 겁니다. 그러나 서의학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몸의 해부생리학적으로 밝히고 있죠. 뇌졸중 외에 다양한 원인으로도 이 중풍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요결에는 그런 것까지 다루고 있다. 그런데요, 요결의 중풍은 굉장히 길어요. 상한문과 같이 길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허혈성 뇌졸중, 즉 ischemic stroke, 출혈성 뇌졸중, hemorrhagic stroke, 일과성 허혈 발작, 벨스 팔시, 그리고 편마비로서의 패럴리지스, 각각의 병증의 원인은 무엇이고 사암진법으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건 먼저 토론하고 요결의 중풍문에 속해 있는 각 증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부터.